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8장 4절 내용이고요. 트라이고노메트릭 서브스티튜션을 해가지고요. 삼각 치환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에서는 삼각함수의 그 거듭 제곱승이나 뭐 배의 수, 배각에 대한 걸 적분한 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거를 삼각함수 치환해가지고요. 적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은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오죠.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분할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걸 적당히 치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로 치환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부터 보죠. 일단은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에서 그럼 x를 뭘로 치환하는 게 좋을까 보는 거예요. 근데 a제곱 플러스 x제곱 뭐냐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에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일 때 여기가 a, 여기가 x,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건데 이번엔 여기가 x, 여기가 a입니다. 자, 그럼 뭘로 치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여기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고요. 여기도 세타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a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쓰냐? x는 a의 코탄젠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분할 때 x를 a의 코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면 되겠구나. 요런 거 하나랑요. 또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가 a분의 x이니까 여기서는 x는 a의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x를 a의 탄젠트 세타로 해도 되겠구나.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거 할 때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할 것이냐, a 코탄젠트 세타로 치환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탄젠트를 많이 다뤘잖아요. 이건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적분은 돼요. 근데 탄젠트 미분하면 시콘트 제곱이고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콘트 제곱이에요. 여태까지 다뤘던 빈도수를 볼 땐 시콘트가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 따라 이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탄젠트로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x는 a 탄젠트 세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요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루트는 어떻게 변할까요? a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a 절대값 시컨트 s가 되겠죠. 만약에 코탄젠트로 하면요, 여기가 a 절대값에 코시컨트 형태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약간 꼬이니까요, 그냥 요걸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보겠습니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요거는요, 흔히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 두 가지 형태인데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하면요, 피타고라스, 여기에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b라고 하면요,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b제곱이 돼가지고요, a제곱은 x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빗변이 a이고 나머지 두 변이 x 아니면 b,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a는 무조건 빗변이에요. 얘가 빗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x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느냐, 아니면은 a가 있을 때 b가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느냐, 이제 이런 형태예요. 근데 b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놓을 때 아무리 봐도 탄젠트 형태로 치환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x분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경우는 배제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 아예 뺍니다. 요거는 배제하고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보는 거죠. 그럼 요거만 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a분의 x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x는 a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x는 a의 사인 세타죠.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x를 a 코사인 세타로 치환할 것이냐, x를 a 사인 세타로 치환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둘 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어떤 형태가 더 계산하기 좋으냐에 따라 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테그랄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a의 만약에 이런 걸 적분하라고 그러면요. x는 a 코사인 세타를 치환하는 게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 a 사인 세타가 사라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분자가 a의 뭐 코사인 세타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요. x는 a 사인 세타 치환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은 얘를 치환하면요. du는 a 코사인 세타 뭐 dx u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뭘 선택하냐면은 얘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요. 코사는 미분한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적분할 때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는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루트 이 형태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x를 a 코사인 세타로 하든 x를 a 사인 세타로 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오히려 유동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이 경우는 거의 고정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부호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형태네요. 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도요. 마찬가지로 그냥 표현상 b라고 나오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요. x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이런 형태 중에 하나예요. x는 무조건 빗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형태인데 그럼 a가 여기 있든가 a가 여기 있든가 둘 중에 하나죠. b는요. b는 x제곱 루트가 있으니까 이거 있으면 꼬여요. x도 있고 x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배제하고 그냥 요 두 가지 형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요. 코사인 세타가 x분의 a이기 때문에 여기서 x는 a의 코사인 세타분의 1 그러니까 시퀀트 세타가 되고요. 요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x분의 a가 되기 때문에 x는 a의 코시퀀트 세타가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좀 더 친숙한 거 여러분 많이 써오셨던 거 이거죠. x는 a 시퀀트 세타로 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요
이렇게 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어떻게 되냐면요. a제곱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a의 절대값 탄젠트 세타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환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복잡하게 생긴 형태 적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인테그랄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 dx 이런 거 해보죠. 여기서는요. 루트란이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x는 a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let x를 a의 사인 세타로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then dx는 디퍼렌셜 포뮬러 쓰면은 a의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 적분식은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루트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인 제곱 세타 해서 코사인 세타가 돼요. 원래 절대값 코사인이어야 되는데 그냥 양수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dx는 a의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에 대한 1을 세타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타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세타를 뭐라고 그랬어요? a 사인 세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a 사인 세타가 x이므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사인 세타는 a분의 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 인버스 a분의 x가 되는 거죠.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초반에 이제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dx는 이런 식을 아마 초반에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 식이요.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요걸로 치환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치환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x가 a 탄젠 세타로 치환한다는 것은 세타가 요 범위, a 사인 세타 치환한다는 것은 x 세타가 요 범위, 그리고 시퀀 세타 할 때는 요 범위에서만 치환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요. 크게 뭐 이렇게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 자체가 원래 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치환을 어떻게 변수를 어떻게 치환하는 게 제일 좋은지에 관해서 한번 잘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밸류에이트 해야죠. 요 적분을 계산하세요 입니다. 요거는요. 앞에서 했었던 여기 보시면요. 앞에서 했던 거에서 요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가?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a제곱 플러스 x제곱은 사인 하이퍼볼릭 인버스에서 이건 사인 하이퍼볼릭 인버스 2분의 x가 답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다르게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제는 그냥 단순 계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루트 4 플러스 x 제곱분의 1 d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적분 계산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서 이분께서 이 저자분께서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좀 삐뚤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치환해야겠죠. let x를 2배의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왜요? 앞에서 이런 형태는 탄젠트 세타로 치환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디퍼렌셜 포뮬러 적용하면 du는 2배의
시퀀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테그랄 4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x제곱은요 2배의 시퀀트 세타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 하면은 4 시컨트 제곱 세타니까요. 분의 1에다가 dx는 2배의 시퀀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약분하고 시퀀트 약분되면요 시퀀트 세타 d 세타가 되죠. 자, 그런데 시퀀트에 대한 미분은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저거 적분하면은 할 때는 몰랐는데 되게 자주 나오죠. 얘는 ln 절대값 시퀀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x를 2배의 탄젠트 세타라고 놨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지각삼각형이 있을 때 탄젠트 세타는 2분의 x이고요. 그럼 빗변은 4 플러스 x제곱의 루트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얘는 로그 절대값인데 탄젠트 세타는 2분의 x라는 거고요. 시퀀트 세타, 다시 말해서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는 시퀀트 세타는 2분의 루트 4 플러스 x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하면요. ln 절대값 2분의 x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적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이걸 적분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관련해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봤듯이, 이거는요, 그 얘는 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4 대신에 a라는 임의의 수로 바꿔주죠. 그러면은 4 대신에 a제곱 바꿔주면은 여기가 a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 dx를 계산하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요. 로그 절대값 a분의 x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상수 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우리 예전에 했을 때 요것이 뭐였냐면 실제로는 사인 하이퍼볼릭 인버스 a분의 x 더하기 상수 c라는 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c는 적분 상수는 c1, c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엔티데리버티브는 하나 이상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런 형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결국 사인 하이퍼볼릭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이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인 하이퍼볼릭 인버스 a분의 x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ln 절대값 a분의 x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c2를 넘겨주면 c1 마이너스 c2 나오죠. 그걸 적분상수 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x에다 0 대입해주세요. 자, x에다 0 대입하면 사인 하이퍼볼릭 0은 0이죠. 그래서 0은 ln 절대값 x에다 0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a분의 a 더하기 상수 c x 0 되면 0, 0 a분의 루트 a 제곱 a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c는 0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사인 하이퍼볼릭 인버스 a분의 x는
적분상수 C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얘는 항상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안 하고 그냥 괄호로 써도 문제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식을 또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자, 보세요. A가 1인 경우 볼게요. A가 1인 경우는 사인 하이퍼볼릭 인버스 X는 로그 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제곱이란 얘기죠. 자, 요 의미는 뭐냐면 원래 사인 하이퍼볼릭 인버스 사인 하이퍼볼릭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Y로 놓고 X에 관해 풀죠. 근데 이거 X에 관해 풀면은 XY 바꿔서 풀면은 2차 방정식 나오고 그 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 직접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사인 함수에 대한 역함수, 쌍곡선 사인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결과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소개해드렸고요. 적분상수 C는 왜 0이 되느냐? X에 대해 0 대입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절대값이 왜 없어지느냐?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이게 되니까요. 아니, 산술평균 기하평균 아니고요. 원래 X제곱은 양수고 A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A가 0이면 둘이 같고요. A가 0보다 크면 이게 더 크겠죠. 그래서 자연히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밸류에이트에서 인테그랄 루트 9-X제곱분의 X제곱 dx. 요런 문제가 있을 때도 이제 이거는 아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X를 사인으로 치환해도 되고 X를 코사인으로 치환해도 되고 이거는 뭐 여러분 선택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했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인으로 많이 치환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치환해서 하겠습니다. 루트 9-X제곱 흔히 여기서 루트 9-X제곱을 치환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거 치환하면요. 이거 안 없어져서 그래요. 복잡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를 3 사인 세타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dx는 3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요 인테그랄 9 빼기 9 사인 제곱 세타니까는 루트 9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3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9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요 dx는 3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9의 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9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을 할 때 치환 적분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저기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뭐 코스 1 마이너스 코사인 2x 뭐 이런 거 사용해야 되고요. 뭐 방법은 많죠. 어쨌든 이거 적분하면은 예, 이렇게 하고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우리는 아까 전에 x를 3 사인 세타로 치환했기 때문에 세타에 관한 거를 x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사인 세타는 3분의 x니까요. 여기서 세타는
사인 역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인버스의 3분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아까 전에 3분의 x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x. 코사인 세타는요. 자, 사인 세타가 3분의 x니까 여기는 9 마이너스 x 제곱이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9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예, 요것이 바로 답이 됩니다. 예,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의 식이 되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하고요, 약간 좀 바꿔서 내가 코사인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x를 3 코사인 세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dx는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9 빼기 9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3 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9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dx는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9의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된다는 걸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세타 플러스 사인 2세타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요. 2분의 1 적분하면 세타, 코사인 세타 적분하면 사인 2세타인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예, 2분의 1 사인 2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이제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인버스 3분의 x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x, 그러니까 여기는 9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 3분의 x, 그리고 사인 세타는 3분의 9 마이너스 x, 코사인 세타는 3분의 x. 그래서 더하기 적분상수식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아까 약간 다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나왔죠? 하면요, 일단 마이너스부터 곱해서 마이너스를 해주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인버스 3분의 x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똑같죠. 그럼 남은 건 이거네요.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왜 이렇죠? 하면은 우리는 앞에서 이런 걸 했었어요. 사인 인버스 x 더하기 코사인 인버스 x는 2분의 파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사인 인버스 3분의 파이에다 3분의 x에다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쓰면은 자, 요 부분은 2분의 9에다가 코사인 3분의 x는요, 사인 인버스 3분의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는 똑같죠. 9분의 x 루트 9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거 넘어가는 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사인 인버스 x 더하기 코사인 인버스 x는 2분의 파이라는 거를 우리는 역삼각 함수 초반부에 요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넘기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2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4분의 9 파이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9 파이도 상수예요. 그러니까는 얘랑 곱한 거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여기다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사인 일단 2분의 9는 있어야 되고요. 2분의 9에 사인 인버스 3분의 x 마이너스 9분의 x 루트 9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파이를 저 적분함수 c에다가 덧붙여줘서 그거를 c에 다른 c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랑 똑같죠. 예.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놓든 사인으로 놓든 결과는 같아요. 적분상수 c가 달라질 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코사인으로 치환하나 사인으로 치환하나 결국은 다 같은 녀석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계산할 때 여기가 코사인 인버스로 나오고 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부호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 코사인은 특별한 제약이 없이 문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치환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와요. 똑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x는 3 사인 세타라고 했지만 여기처럼 x는 3 코사인 세타로 치환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적분상수 c가 좀 약간 달라질 뿐 나머지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밸류에이트에서 루트 25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dx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맨 처음에 이런 관련된 거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를 이제 뭘로 치환하면 될까요? x를 u를 5u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적분값은요. 요 시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치환적분 쓰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형태니까 시컨트로 한번 치환해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를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식은요, 다시 쓰면요, 5분의 1에 인테그랄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5분의 2의 제곱분의 1 dx 형태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를 뭐라고 바꾸냐면요. 5분의 2의 시퀀트 세타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dx는 5분의 2의 시퀀트 미분하면요. 시퀀트 세타 탄젠트 세타. 디퍼런셜 포뮬러에서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써지냐면요. 5분의 1의 인테그랄 5분의 2 시퀀트 제곱 마이너스니까 얘는 5분의 2의 탄젠트 세타 분의 1에다가 dx는 5분의 2의 시퀀트 세타의 탄젠트 세타의 d세타가 됩니다. 아, 여기 세타 빠졌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친절하게도 사라지는 게 되게 많이 생겨요. 5분의 2 탄젠트 세타 다 빠지죠.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5분의 1의 인테그랄 시퀀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퀀트 세타 미분 또 나왔죠. 5분의 1의 절대값 ln 절대값 시퀀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퀀트 세타가 뭔지 알면 되겠네요. 얘는 5분의 1의 ln 절대값 시퀀트 세타는 2분의 5x 더하기 탄젠트 세타. 자, 시퀀트 세타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자, 보세요. 시퀀트 세타는 5분의 2x예요. 자, 2분의 5x가 시퀀트 세타라는 얘기는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5x라는 얘기니까 이런 직각삼각형 형태예요. 그래서 높이는 코사인 세타는 5x분의 2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이게 되죠. 코사인 세타가 5x분의 2니까 시퀀트는 2분의 5x 되고 얘는 25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직각삼각형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2분의 루트 25x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 루트 25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을 적분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이거랑 비슷하게요. 얘도 ln 2분의 5x 플러스 요거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형태로 생겼다라는 것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연습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고 나서 과제나 이런 데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각치환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제도 몇 개 없었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생긴 형태 문제가 나오면 치환을 탄젠트, 사인, 시퀀트 하고 특히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맨 초반에 했던 이제 이런 경우 사인 역함수나 코사인 하이퍼볼릭 인버스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탄젠트인데 사인 하이퍼볼릭으로 표현됩니다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다뤘었으니까요. 그런 것도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의 그 삼각치환법에 관한 얘기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